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죠. 오늘은 썸네일 색깔이 참 예쁘죠. 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저 신문 기사가 참 맞는 것 같아서 저거를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써봤어요. 8월 20일 날 나왔던 어, 업데이트가 된 거죠. 원래 10월 21일 날 2022년 10월 21일 날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업데이트해서 또 올렸죠. 파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파이 코인이 저희 이제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보면 한 뭐 1987년도부터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에, 어떤 주식을 묻어두면은 한 30년 정도 묻어두면은 많이 오를 수 있나. 잘못 묻어두면 썩어버리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회사를 이제 잘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고, 뭐켄 피셔 같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죠. 장기 투자로 성공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업을 보고 경영자를 보고 기업이 하는 일을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손주 녀석이 100일이 지났는데, 사실 뭐 저희 애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애가 며칠이 되면 목을 가누고, 또 이게 한 뭐 100일 좀 전부터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뒤집기를 하려고 그러고, 뒤집기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배밀이도 한다고 하고, 이제 배밀이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돌 무렵이 되면 쓰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뭐 저희 아이 때는 잘 못 봤지만 이제 그 손주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회사도 정말로 제가 어떤 회사가 시작해서 이렇게 커가는 거를 지금 하이네트워크를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 보는 거죠. 아기 때부터 지금 6살이 되는 걸 보는 거고,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이제 니콜라스와 청태어 빵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파이네트에 올리는 게 이 사람들의 육아 일기이기도 하며, 자기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런 게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저는 뿌듯하고 참 몰랐던 거 배우고, 기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경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고 사람들에게 효용을 높여줘야 되는데, 야, 저 먹물들이 정말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 배우고 감탄하고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약간 정말 뛰어난 애들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에는 화폐가 없죠. 암호화폐는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상품이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화폐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신용이건 사랑이건, 아무튼 관계를 정산할 때도 그렇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암호화폐에는 화폐가 없는데 이 화폐에는 화폐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관계, 즉 웹 3.0의 포인트를 맞추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인텔이라는 회사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인텔이라는 회사 이름은 다 아시는데, 인텔 제품은 어, 컴퓨터를 해부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텔의 광고 카피는 인텔 인사이드. 우리 인텔은 안에 있어요. 이게 인텔 인사이드거든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부품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IT가 생기고 나서 핵심적인 것은 IT 산업이 크고 나면서 문제는 핵심을 못 본다라는 거죠. 핵심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다 붕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중산층이 다 붕괴가 되죠. 중산층이 붕괴가 되면 경제는 망가지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산층을 살려야지 경제가 살고 소비가 사는데 이거를 사실 아무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파이코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사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새로운 화폐 파이코인이 새로운 중산층을 230개국에서 10억 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정말 복 많으신 분들입니다.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한번 그거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중산층 그러면은 부자들은 1년에 35만 불, 1년에 한 4억 정도 벌면 부자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1년에 4억 정도 벌면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 1년에 3만 불,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벌게 되면 가난한 거죠. 한 가구죠. 한 가구. 가난하다고 3천만 원 이하 벌면 가난하다. 근데 중산층이라는 게 이제 세 클래스가 있는데 최상위 중산층이 10만 불에서 35만 불, 한 1억 3천에서 한 3억 5천, 1억 3천에서 한 3억 5천 정도 보면 최상위 중산층이죠. 그 다음에 중간 중산층은 50만 불에서 10만 불이니까 7천만에서 한 1억 3천, 1억 4천 정도 되는, 그냥 여기 써놓은 대로 그냥 1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면 최상위 중산층, 중간 중산층은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중산층이긴 하지만 좀 로우 클래스 중산층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다들 맞벌이를 하게 되죠. 뭐 4천만 원 이하래도 둘 다 4천만 원 이하래도 맞벌이 하게 되면 중산층으로 올라가니까 요즘은 전부 이제 중산층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산층이었는데 중산층이 이 중간계층이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중간계층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도 IT 같은 거를 활용을 잘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하는 신형 중산층들은 많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기존 나이 많은 중산층들은 여기서 다 사후종에 무너지고 뭐 구조조정에 무너지고 해서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도 어떤 대책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운 좋게 우리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은 그 빈자리를 처음부터 메꾸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파이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중산층이라 그러면 이제 IT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정부나 뭐 케인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성장 정책을 국가가 피면 그게 대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이 서민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뭐 택시도 타고 미장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서비스업이나 식당이나 하청업체나 이런 게 다 이제 하는 게 이게 원래 낙수 효과 이론이라 그래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IT가 생기기 이전에 사회의 중산층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나라가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런 미국 같은 나라였죠. 서구죠.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됐죠. 요즘은 이제 한국도 국제 지정학적으로는 서방 7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하고 뭐 이런 게 다 바뀌었으니까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국제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서방 국가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중산층 그랬는데 이 지금 중산층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무너지는 거죠. 낙수 효과가 이렇게 안 오죠. 왜 안 오느냐? 낙수 효과가 현실은 중간에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와인인데
와인을 10,000원에 수입해 가지고 주세 교육세 33% 붙이고 그러면 수입업체 마진이 이렇게 여기다가 한 3,990원 한 30% 붙이고 부가가치세 붙이고 또 도매업체한테 넘겨야 되니까 도매업체가 또 마진을 한 20% 먹고 그리고 소매업체가 마진을 30% 먹을래 마진을 붙여가지고 6,847원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거진 3만 원, 10,000원에 수입해서 이제 3만 원으로 넘어가는 수입원가 10,000원짜리 이러면서 세금도 국가도 가져가고 도매업체도 가져가고 소매업체도 가져가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IT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직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입업체 마진과 이 도매업체 마진과 이 소매업체 마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다 무너지는 현실이 생긴 거죠. IT 때문에. IT가 생기면서. 그게 바로 이유죠. 이 이유가 뭐냐? 낙수 효과가 안 되고 중산층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IT 기술 격차라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50대, 6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달라진 거죠. 저만 해도 여기에 이제 멘탈 블록, 정신적인 장벽이 생겨버리니까 어, 그래서 중산층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중산층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변화하지 못하는 중산층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IT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현실이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산층들이 이렇게 소득이 쭈그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버는 사람들은 더 벌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퍼 클래스. 이건 자기가 똑똑하지 않아도 밑에 똑똑한 사람을 쓰면 되니까. 또 정보도 많고 지식 많은 사람을 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고 중산층들은 쫙 줄어드는 거고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파이코인 지금 채굴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손가락 치매 뭐 이거 뭐 어떻게 뭐 눈도 치하고 그나마 이제 어쩌다가 노드도 알게 되고 KYC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게 된 게 많잖아요. 뭐 원리도 알게 되고 뭐 어, 이러면서 조금 똑똑해졌어요. 많이 똑똑해졌어 이제는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좁혀져 가고는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맨날 하면서 앞으로는 채굴하는 사람보다 파이 결제 매장, 그다음에 파이몰, 그다음에 파이 유틸리티를 활용을 잘하고 이 파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것에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요 IT 기술 격차, 업계 지식을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애기 키우는 엄마들처럼 이게 초창기부터 쭉 보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없고 이렇게 사람 가르치는 사람 없고 그 단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단 말이죠. 왜 가르쳐 주나? 착해서 가르쳐 주나? 아니죠. 얘네는 웹 3.0이니까. 암호화폐는 화폐가 없는데 이 파이코인 화폐는 화폐가 있다니까요. 화폐의 본질은 관계니까. 이 관계라는 게 참,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중국 같은 거 보세요. 이제 중국이 요즘 좀 이상해졌죠. 그 이상한 나라 중국이 원래 그런 중국이 드러난 건지 갑자기 이상한 중국이 나타난 건지 안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중국이 돼버린 건지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중산층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렇죠? 14억 인구 중에 10%만 중산층이 돼도 1억 4천만 명이잖아요. 미국은 3억 명이라도 30%가 돼도 이게 9천만 밖에 안 되고 일본이 6천만 이렇게. 그러니까 쪽수로 중산층이 1억 8천만, 1억 4천만 되니까
지도로 봐도 여기 중산층이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이러니까 뭐 우리랑 문제 있을 때 뭐 다른 나라도 니네 나라 단체 관광객 안 보내. 뭐 니네 나라 와인 수입 안 해. 뭐 니네 나라 뭐 안 해.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죠? 소비의 힘. 소비가 무너지면 그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이 쪽수로 중산층으로 이게 소비의 힘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중국 중산층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중산층이 세지게 되면 정권은 흔들리죠. 우리나라도 1987년도에 이제 6.29 선언,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중산층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게 참 요즘은 이제 다시 쭈그러들었죠. 아무튼 그 세계 이전에 중산층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 인도가 막 생길라 그러는데 벌써 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왜 그러냐면 중산층이 소비를 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신용,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중단하면 어느 나라건 경제는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파이는 지금 뭐하죠?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소비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 파이 결제 매장을 만들고 파이 쇼핑몰을 만들고 파이 QR 코드로 해서 서로 간에 P2P로 할 수 있게 하고 중산층을 엄청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른 암호화폐처럼 다른 암호화폐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지만 230개국에서 10억 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소비계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소비계층을. 파이로 결제를 하지만 나중에 돈을 찾아갖고 실제로 화폐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그 화폐의 동맥경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환율 변동 위험도 굉장히 낮추게 되고 각국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명확한 KYC에 각국이 지금 이 IT가 생기면서 중간에 이 IT 기술과 경험과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중산층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졌는데 중산층을 만들 방법이 각국이 다 없었었는데 중산층이 하는 일은 소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파이가 해주는데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230개국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전부 다 좋아하는 거죠. 전부 다 그 나라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달러에 버금가는 금액으로는 달러에 못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쓰는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달러보다 많은 사람이 쓰는 화폐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 파이의 미래 가치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산층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산층은 다 다르다는 거죠. 아까 중산층도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1년에 4억 버는 사람하고 1년에 4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 중산층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7일? 예. 중산층에 조금 더 이어서 하든지 뭐 내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